네, 시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저희는 장소를 이동해서 대구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뒤에 문재인 후보의 첫 번째 집중 유세가 있을 예정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예, 이 북문이 예전부터 학생들이 네. 87년 민주화 운동 때 이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곳이 이곳 북문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대구 경북대의 민주광장이 네, 그렇죠. 북문 앞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북대는 이제 대구 경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혁당 사건 당시에 네. 사형을 당했던 여정남 씨가 경북대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경북대 안에는 여정남 공원이 있고요. 또 경북대 사범대 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는 상당히 네. 지역에서 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민주화와 독재가 서로 공존하는 공간이 있으니 그것은 경북대 교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북대 총장 문제가 한 네. 2년 정도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경북대 총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 후보가 김사열 교수였는데요. 네. 김사열 교수는 이제 시민단체 협의회장을 하고 좀 민주적인 후보였었고요. 네네. 2순위 후보는 김상동 교수라고 이분은 최경환 교수하고 좀 네.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8개월 정도 총장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1순위 후보가 당연히 네. 총장이 돼야 함에도 총장 선임을 하지 않다가 작년 10월인가요? 네. 갑자기 2순위인 김상동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총장 선임 과정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관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우리 조정훈 기자가 네. 취재를 해서 예. 꼭 사실관계 진실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방금 전에 날씨가 좀 추워요. 저희가 아까 비를 맞아서 그런지 날이 좀 추워서 저희가 CBS 예, 대구 주재 기자 네, 그렇죠. 제공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 대구 CBS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경북대 총장 1순위 후보 김사열 교수가 지금 우리 근처에 와 계시는데요. 예, 한번 만나볼까요?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잠깐 들어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쪽으로 오십시오. 예, 예. 네. 네. 네, 교수님 그 마음고생이 그동안 참 심하셨죠? 예, 그래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예. 예. 2순위 후보가 총장이 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예. 저는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서 또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라고 하면 대구 경북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또 교수들도 상당히 많이 동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북대의 명맥을 이어가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적폐 중에 하나가 이곳에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추정으로 되다가 수석의 예. 업무 일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북대학교 총장 문제가 최모 의원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적극 구체적인 면이 여기에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최경환 의원 이름 그리고 김사열 교수와 김상동 교수의 이름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종범 수석까지. 예. 그리고 또 김영환 수첩에도 그게 등장을 했던가요? 우병우 수석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포괄적인 얘기 등장했고 다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거기에는 서울대학교의 총장 문제가 등장한 적이 있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경북대학교 총장 인선 과정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의혹들과 관련해서도 진상규명이 좀 필요하겠어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네. 시작은 안 했지만
이 문제도 적폐청산의 한 부분으로 다뤄져서 뭐 경북대학만이 아니고 5개 대학이 이제 2등이 임명이 됐는데 이 문제가 같이 아마 다뤄질 것 같고 그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아마 같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국공립대학의 총장 인선까지도 정권이 개입을 해서 마음대로 뒤흔들었다면 그 자체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우리 학생들 이번 대선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젊은 사람들 생각이 바르고 그 젊은 사람들도 우리 경북대학교 문제도 대학생들도 끝까지 이 문제를 잘 견지해 왔는데 결국 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뭐 학생들에게 누구를 지지하라고 말은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 적폐청산에 함께하는 사람 촛불의 정신을 지켜온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참여하는 만큼 세상이 바뀐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참여민주주의를 주장하시면서 동시에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것을 중요하게 판단의 기점으로 삼아라. 이런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저희가 만나 뵙습니다. 네. 말씀 나누는 사이에 더 많은 시민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오셨는지 보겠습니다. 네, 대구 지역의 시민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앞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율동패들이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구야, 복현동. 네. 아니 헤어로를 말고 오셨어요. 네, 이정미 재방관님 퍼포먼스. 문 대표님 오신다가지고 정신 잃고 왔어요. 그렇군요. 지지자로 참여하신 네네네, 문님 완전 사랑해요. 아니 왜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너무 인간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정말 깨끗하게 잘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든든하고요. 네. 근데 대구 지역 정서는 여전히 좀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변 뭐 어떻게 설득을 좀 하고 계세요? 저희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은 거의 문 대표님 지지자가 많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이 난이죠 지지자에서 이제 문 대표님 경선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이 문 대표 지지하시고 50대부터는 안철수 반등, 그다음에 문 대표님 반등. 그리고 아까 전에 선거운동 하는데 저희 사촌 옥현이가 원래 뼈박이었어, 뼈속 깊이 박근혜. 근데 선거운동 하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답변들 성질하고 오지 마라 그랬는데요. 바뀌셨어요. 그분 또 60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많이 바뀌고 계세요. 네, 그리고 네, 저희는 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설득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전국에 전 세계 499개 지역에서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는데요. 왜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하는지 한 말씀 하시죠. 네,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정말 후진국보다 더모한 후진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너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근데 문 대표님께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든든한 믿음이 가고요. 그리고 문 대표님은 절대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고 국민들 편에 서가지고 끝까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그리고 믿습니다. 파이팅!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느낌 좋으세요. 다시 아까 얼굴 빼봐야 되는데요? 네, 저 완팬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방금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단어가 있는데 뼈박. 뼛속 깊이 박근혜. 네, 그렇죠. 대구에서는 뼈박이란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들었는데 상당히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뼈박 분석 좀 해주세요. 저희가 좀 더 이동을 좀 하면서 시민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 스님의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절에 계십니까? 대구 자모사에 있습니다. 네. 대구 자모사에? 그러시군요. 자, 스님, 저희가 오마이TV가 이제 전 세계 499개국에 동시에 생방송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스님은 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네. 예. 그동안에 사실 TK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열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그 신도들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신도들도 많이 이제 대구 분위기도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은 네. 아마 문재인 후보의 이름도 꺼내기 힘들 정도였는데 옛날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많이 바뀌어서 네. 많이 이제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개의 그 대구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께서 80%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투표율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 문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구 시민들은 좀 어떤 자책감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사실 그 대구 아직도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 박사모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직도 박근혜 내지는 그 보수를 지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닥 민심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꼭 저희 스님께서 문재인 후보한테 뭘 전해주시겠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뭘 전해주시는가요? 우리 이제 문 대표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제가 양산에 있는 자택에서 방문을 했었고 개인적인 친분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오늘 뭘 전달을 하십니까? 아니 오늘 또 이제 아까 228 공원에서 잠깐 뵙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마이TV 예. 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스님 끝으로 전국의 전 세계 불자들에게 왜 문재인인가 한 말씀 하시죠. 그 문 대표님은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해보니까 참 좋은 분입니다. 좋은 분이고 당신 얘기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그런 걸 봤을 때 참 좋은 분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좋은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우중에도 제가 나왔습니다. 네. 스님께서 인품이 훌륭하다. 문재인 후보 인품이 훌륭하다. 인품론을 풍성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마이TV 응원하겠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문재인 그 오마이TV를 응원하시겠다고 기대가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좀 더 이동을 해보면서 자, 지금 이재정 의원이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진짜 아까 오전 9시에 228 기념탑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려든 것 같고요. 예, 지지자들도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228 기념탑에 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서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이게 그 경북대학교 앞이어서 그런지 예, 구경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손도 흔들어 주시고. 네, 오마이TV를 응원하는 시민분들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선거운동원들이 저희를 선거운동원들도 저희를 응원하네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오히려 선거에 나온 기분인데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좀 이동해서 지금 시민분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진지한 걸로 이 무대를 열어주십니다. 네. 네, 대학생들인 것 같은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오세요. 부끄러워. 부끄부끄. 네. 학생이세요? 네, 경대 학생인데 아직 지금 시험인데 이거 보고 가려고 왔어요. 세수도 안 하고 왔어요. 경북대학 학생인데 오늘 시험인데 이거 보고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세수도 안 하고 나왔다. 근데 세수 안 했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요. 자, 우리 학생 왜 이 유세를 보려고 하십니까? 이제 19대 대통령 되실 텐데 미리 대통령 얼굴 좀 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당선 확실해요? 네, 확실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나라가 좀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그 큰 흐름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서야. 네, 그래서 그리고 좀 이상하신 분 가고 제대로 되신 분 오셔야 할 것 같아서. 네. 자, 우리 20대 청년들이 바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을 꿈꿀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희망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다. 나라다운 나라.
이 나라에 살아도 이민갈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지금은 헬조선입니까? 아직까진 그런 것 같은데 문재인 대선 후보가 대통령 되시면 차츰차츰 다 잘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20대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한 말씀 하시죠.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이라고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카메라는 진짜 못 보겠고요. 아니, 너무 예쁘세요. 네. 네. 부러워요. 네. 너무 들이대지 마시고요, 윤수영 기자. 네. 감사합니다. 발로 내려왔어요, 카메라가. 네. 많이들 젊은 층에서 투표를 많이 해주셔서 네, 많이 나라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이번 대선 화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북대학교 몇 학년이에요? 저 지금 대학원생이에요. 대학원생. 네. 경북대 대학원생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너무 미인이세요. 네. 경북대 학생들은 다 미인이. 이거 남학생들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마이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경북대 학생이신가요? 네, 맞아요. 네, 몇 학년이세요? 지금 1학년입니다. 1학년. 새내기. 1학년 학생 만났어요. 무슨 과예요? 저 사회학과예요. 사회학과요?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유세를 보려고 나오셨어요? 저 문재인 후보를 한번 보고 싶어서. 네. 혹시 문재인 후보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청년들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 좀 취업 걱정 이런 거 많이 없는, 네. 진로 걱정 이런 거, 네. 많이 없는, 네. 지금은 그런 면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걱정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대 1학년 학생은 목소리가 영화 배우 같아요. 이선균 씨하고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 네, 맞아요. 혹시 장래희망이 영화 배우? 영화 배우는 아닙니다. 네. 전공이 뭔가요? 사회학과. 사회학과. 참고로 저도 사회학도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 경북대학교 1학년 학생 만나봤습니다. 옆에 친구 있는데 친구 한번 친구도 한번 만나볼까요? 같이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학년이세요? 저도 1학년 똑같은 같은 학과인가요?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그냥 지금 시험 기간인데 그래도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여기 대구까지 온다니까 한번 나와봤습니다. 시험 기간이지만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 그게 더 중요하다.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보러 나왔다면은 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시나요?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뭔가 아직 누굴 뽑을지 명확히 안 정했습니다. 그래요. 혹시 학생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은 주로 누구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되게 한 사람 빼고는 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한 사람 빼고 그 한 사람은 홍준표 대표 홍준표 그분 빼고 다 다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바라는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가요? 제가 학생의 전체 입장까지 대변하지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이제는 좀 상식적인 대통령, 그러니까 좀 그 책을 보면 되게 뭔가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끝낼 수 있는 상식적인 대통령,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합리성을 가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생들이 말하는 대통령은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 그리고 소통하는 대통령, 이렇게 또 우리가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대통령. 이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소박하죠. 세상에 상식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바랄 뿐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맞습니다. 그게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또 문재인 대표가 온다고 하니까, 후보가 온다고 하니까 비정규직 시간 강사법 폐기하라 이렇게 비정규직 교수 노조에서 나와서 피켓을 들고 계시기도 하고 또 지금 저기 보이네요. 경북대 총장 사퇴, 블루리스트 의혹 우병우를 구속하라. 이런 경북대 총장 사퇴 해결을 위한 학내외 분들도 나와서 이렇게 피켓을 두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사실 정치라는 것이 내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핵심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수많은 의제들이 다
출동해서 그 의제들에 대해서 상식적인 토론, 합리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그렇죠. 데가 바로 이 선거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이동을 해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몇 학년, 무슨 과 몇 학년이세요? 1학년. 1학년. 경북대 1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관심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네요. 예. 왜 이곳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뭐 시국이 좀 어려우니까 네. 뭐 이 정책 투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와서 한번 후보의 적합성도 보고 후보의 공약 같은 걸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후보가 내 삶을 바꿀 후보인지 정책도 보고 공약 내용도 살펴보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오셨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생애 첫 대통령 선거 투표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군요. 이번이 처음 대통령 뽑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누구 특정인이 아니라 어떤 주장과 어떤 의제를 건 대통령. 자기 말을 잘 지키는 대통령과 약속을 잘 지키는 대통령. 네, 또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건 너무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수많은 의제들이 뭐 대한민국 사회에 현존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좀 핵심적으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풀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의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과 사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네. 또 법인세 관련된 것도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도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네. 명목적으로는 높긴 한데 실질 법인세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명목 법인세가 아니라 실질 법인세를 높여야 된다. 그럼 몇 %까지 인상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까지는 얘기를. 네. 이명박 정부 이전에 25%였는데 27%까지 인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뭐 부자들한테 더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게 맞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보편적 복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국에서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에 투표 꼭 하자 또는 이번에 어떤 대통령 뽑자 한 말씀 하시죠. 카메라 보시고. 투표를 하고 자기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때 투표도 안 하고 내는 거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뽑았네. 투표도 하지 않고 비판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비판할 수 없다. 투표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이 너무 똑똑하네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밝은 청년 같습니다. 상당히 사회 현안에 대해서 관심도 요새 젊은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그러니까요. 대구신문 사장님. 사장인데 최재왕 사장님. 최재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TV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신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계셨으니까요. 문재인 캠프로 들어가셨어요. 왜 문재인 캠프를 선택하셨습니까? 가장 보수적인 대구 지역에서. 제가 가장 보수적인 신문, 매일신문 출신인데 제가 바뀌면 대구가 바뀌고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런 생각으로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대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가 있는 이른바 TK는 보수의 고향, 뭐 이렇게도 보수의 텃밭 이렇게도 불렸는데요. 지금의 지역의 여론 지형은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네,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불행한 사태를 맞으면서 표심들이 찍을 후보가 없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 중에서 이제 보수가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 지지율 전국적으로 아시다시피 뭐 2%, 뭐 5% 이러시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윤전 후보 쪽 지지도 한 10명 중에 한 3명 앞으로 그 이상이 안 되겠나 싶고 반면에 이제 뭐 안철수 후보 쪽도 좀 많이 나오긴 하나 그러나 그게 어느 단계를 지나면 문재인 후보 쪽으로도 역시 여기서도 뭐 상당한 역대 선거에서 처음으로 아주 최대한 폭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 지역에서 이른바 지금 양강 다자구도인데요.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문재인의 대결에서 대구의 선택은 누구로 귀결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예, 지금 뭐 대체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여론 지지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팽팽한 싸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상당히 선전을 할 것이다. 네, 그게 힘이 돼가지고 결국은 대선 당선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 반 추측 반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흘러온 민심과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심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한번 체감하시는 게 있습니까? 네, 예전에는 지난 대선에는 80%였잖아요. 80% 투표를 88 정책이 88 목표를 새누리당이 달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고 대구의 변화가 대구가 얼마나 바뀌느냐가 그게 대한민국이 얼마나 앞으로 바뀔 것인가 민주정부에서 바뀔 것인가 그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그게 택시를 타나 시장을 상인을 일반인을 만나나 많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죠. 예전에는 야당 후보 이름도 못 꺼냈잖아요.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어느 누구도 50% 이상을 대구 경북에서 얻지 못할 거다. 그렇죠. 아마 문재인 후보는 30%대 이상이 되고 안철수 후보도 그 정도 30%대. 또 홍준표 후보는 결국은 대구 경북에서는 좀 올라가겠죠 많이. 조직이 강하니까 지구당 조직 있고 국민의당 경우는 지구당이 없어요. 네, 지금 실질로 그러니까 실제 플랜카드도 많지 않잖아요. 인력이 없어요. 조직이 없고 바람이고 거품이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진행이 되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투표율은 대구가 아마 좀 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왔습니까? 와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좀 넘겨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도 애국심과 안보관으로 똘똘 뭉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후보님은 대한민국 최근의 특정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꼭 이 자리에 성김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촛불의 민심 꼭 지켜주시고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 꼭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믿고 맡기는 든든한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후보 문재인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영화를 서울당에 대한 지지 연호로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반갑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이곳 대구에서 합니다. 저 문재인 반드시 대구의 마음을 얻겠다. 정권 교체 여론을 대구에서 열겠다.
통합의 문을 대구에서 열겠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 대구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대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지금까지 대구에서 유세를 시작한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대선 이기는 것 외에 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통합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대구 대통령, 부산 대통령, 광주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영남에서 울고 호남에서 박수치는 승리,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남도 호남도 모두 박수치는 승리,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한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대구도 없고 부산도 없고 광주도 없고 그렇게 전국이 없다 보면 국민 통합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웃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 대구가 통합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나서서 분열을 끝내주십시오. 통합을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 우리 대구가 서주십시오. 오늘 대구 시민들 이렇게 만나 뵈니까 제가 첫날 대구에 오기를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대선분보다 이번에 대구에서 땅 2배 더 얻어서 반드시 1등 하고 싶은데,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에서 제가 1등하는 기적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그 영광을 함께 해주실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선 저의 동지이자 또 정치적 동반자죠. 이번에는 형님 먼저 이러면서 아주 아름답게 양보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정 운영에도 힘을 보태주실 분입니다. 우리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번에 저 문재인이 돼야 또 우리 다음에 김부겸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그러면 김부겸 연호 딱 3분만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김부겸! 여기 우리 임대윤 상임선대위원장도 와 계십니다. 우리 당 최고위원이시기도 하죠.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따로 이게 소개시켜드리지 않고요. 아까 다 소개해드렸죠. 예. 또 여기 단상에는 안 계시지만 여기에 우리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 와 계시고요. 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님도 와 계시고, 권기용 전 노동부 장관님도 와 계시고,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님도 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현오목 대표님 어디 계시죠? 우리 대구 변호사의 회장이시죠?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대구 시민들께서 지지하실만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힘이 납니다. 우리 대구 선대위 동지들께,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이번 승리 꼭 이겨달라고, 또 정권 교체 만들어달라고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 대구 시민들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지지해 주셨고 또 사랑해 주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구속되었습니다. 또 우리 대구 시민들이 무한 지지를 보내주었던 그런 보수 정당이 또 균열되었습니다. 아마도 허탈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 시민들께서 그렇게 30년 동안 무한 지지 몰아주신 것, 짝사랑해 주신 것,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무려 24년간 전국에서 꼴찌,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광역시가 대구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정도면 지금까지 지역 정치 독점해왔던 정치인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않고 지금 또 친박이다, 반박이다, 배신자다 이러면서 서로 싸움질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대구 시민들께서 크게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선 선택은 분명합니다. 정의원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경제선임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 뽑아야 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아직도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안보가 걱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아마 아까 우리 특전사 동지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보여주시려고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입니다. 안보, 국방 누가 잘했습니까? 민주정부가 훨씬 잘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연평해전 1차, 2차 모두 압승했죠. 노무현 정부 때는요, 아예 단 한 번도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장병도 또 우리 국민도 아까운 목숨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NLL을 철동같이 지켜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정권 10년 어떻게 됐습니까? 천안함 폭진, 연평도 포격, 북한 지뢰의 목구 기순까지 NLL이 뚫리고 군사 분계선도 뚫렸습니다. 많은 장병들과 국민들이 아까운 목숨 잃었습니다. 북한 핵이 무기가 되는 것은 소추무책으로
방치한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정산비리 터져놓은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보 실패, 안보 무능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안보 이렇게 숭숭 구멍 내놓고 또 지금의 이 안보위기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뭘 잘했다고 큰 소리 칩니까? 군대장 갔던 사람들 저 문재인 앞에서 안보 얘기 하지 마시라. 맞습니까? 사드 배치 문제로 저를 공격 많이 했는데 보셨죠? 미국 백악관에서 사드 배치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저 문재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유능한 진짜 안보 문제인가, 무능한 가짜 안보 간의 대결입니다. 제가 정면으로 붙어보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안보 누구입니까? 지금 가장 많은 군 장성 출신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보 가장 믿음직한 후보 압도적인 1위가 저 문재인입니다. 그만하면 저 문재인 안보도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안보 책임질 사람 특전사 출신 안보 대통령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대구시민 여러분, 정의로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확 뿌리 뽑겠습니다. 힘없고 백 없는 사람도 원칙 지키고 상식 지키며 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흑수저, 금수저 따로 없는 그런 공정한 세상 만들 사람 또 누구입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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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늘리고 경제를 살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잘 사는 국민 성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걸어놓고 대통령이 직접 매일매일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당선되면 일자리 주경부터 편성하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대통령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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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확실하게 준비된 대통령 뽑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급하게 대통령을 뽑는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안보도 위기, 경제도 위기, 외교도 위기, 정치도 위기. 그런데 인수위도 없습니다. 국정을 연습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즉시 실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 못합니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누가 제대로 준비됐습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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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일 든든한 누굽니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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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40명도 안 되는 민의정당
급조된 정당, 그런 정당이 이 위기 상황에서, 이 국난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통합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국회 제1당 더불어민주당으로 든든하게 준비된 후보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구 시민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대구가 찍으면 저 문재인이 됩니다. 저 문재인 찍으면 대구가 삽니다. 안보도 걱정 없습니다. 무너진 점이 제가 세우겠습니다. 무너진 대구 지역 경제, 그것도 저 문재인이 살려내겠습니다. 그러려면 대구의 힘이 필요합니다. 대구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1등으로 당선되고 싶은데 대구 시민들 해주시겠습니까? 화끈하게 한번 밀어주시겠습니까? 예. 자, 마치면서 제가 만든 우리 대구 구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 말을 한 번씩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대구가 일어서면 역사가 바뀐다. 대구가 일어서면 세상이 뒤집힌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 바꿉시다. 세상 한번 뒤집히게 만듭시다. 꼭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대통령, 믿고 맡겨도 되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연설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원해 주십시오. 문재인! 문재인 후보의 유세 내용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핵심적으로는 대구에서 본인이 첫 번째 유세를 시작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 대구에서 대구의 민심을 바로잡기 위해서 네. 제일 먼저 달려왔는데요. 사실 야당 후보가 대구에서 첫 유세를 한 거는 네, 이번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아까도 다른 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제 대구가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아니다. 그리고 어느 한 특정 후보가 50% 이상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무주공산이다. 그래서 대구를 선점하는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네. 어떤 워딩이냐면 대구 대통령, 부산 대통령, 광주 대통령 이런 대통령 시대는 이제 끝나야 된다.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박수갈채가 터졌습니다. 영남도, 호남도 박수치는 선거 대구에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게 뭐 하겠습니까? 이게 민주당 경선 때부터 했었던 건데 누구입니까? 문재인 뭐 이런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동원한 유세가 지난 경선 연설에서 이어져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구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말도 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대구에서 30년 동안 보수 정당을 계속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네. 너무나도 허탈했다. 그리고 대구가 24년 동안 GRDP가 꼴등이었습니다. 전국 시도 지역 가운데 24년 동안이나 꼴등이었는데 제일 가난한, 네, 그렇죠. 어려운. 과연 보수 정당을 찍은 대구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문재인을 찍어달라 이런 호소도 있었던 것 같고요. 30년 동안 무한지지 짝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대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24년간 전국 꼴찌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으셔야 된다 이런 당부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 4년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4년 동안 절치부심을 했다. 그래서 확실하게 준비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급하게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는 비상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오늘 마이크 펜스가 방한을 해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소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지난 주말까지 상당히 전쟁 위기가 고조가 됐었는데 안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신경 써서 발언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드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발언이 있었습니다. 차기 대통령 이후로 사드 배치를 넘기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과 교감을 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구가 바뀌면은 대한민국이 바뀌고 세상이 뒤집어진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DB라고 대구가 디비지면 대한민국이 디비진다 했는데 문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구에서 첫 출발을 시작한 문재인 후보의 유세 첫날 스케치 저희가 해드렸는데요. 주변의 반응, 특히 이제 젊은 층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 지금 저희가 경북대 북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많은 젊은 층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는 문재인 후보 만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좀 종합 정리를 해드리고요. 지금 11시 40분부터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앞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유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연호 대표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연호 대표를 연결해서 심상정 후보 스케치 해드리고요. 뒤에 이어서 대전에 나가 있는 박정호 기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다시 또 대구로 오죠. 예, 다시 또 대구에 오게 되는데요. 오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오후에 대구를 돌고 있습니다. 칠성시장과 서문시장 그리고 동성로에서 첫 유세를 할 예정인데요. 동성로 유세할 때 저희가 다시 우리 독자들하고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어지는 서울 유세, 그리고 대전 유세, 그리고 또 전주에서 있을 안철수 후보의 유세, 그리고 수원에서 있을 유승민 후보의 유세, 그리고 또다시 대구에서 홍준표 후보의 유세, 그리고 광주 안철수 후보의 유세, 그리고 다시 또 저녁 6시부터 문재인 후보의 서울 집중 유세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훈 기자, 오늘 아침부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희들은 황길동처럼 동해번쩍 세번쩍 할 것입니다. 오마이 TV를 항상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콩튀듯이 전국을 누비면서 생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아주시는 10만인 클럽 회원 지금도 가입하고 계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큰 진보 언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카메라를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역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오연호 대표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